네, 안녕하십니까. 오스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교육 강의 주제는 파생상품의 기초교육, 파생상품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ETF의 교육과 해외 선물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육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 파생상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딱 기초를 잡고 오늘 저녁에 또 예정이 되어 있는 박노주 대표님의 교육 강의까지 쭉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어쨌든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교육 강의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걸 배우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꼭 우리 박노주 대표님도 잘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어쨌든 이 우리가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이런 장세 속에서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진짜 결국엔 발발을 한 이 상황 속에서 그쵸 진짜 우리나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간접적으로라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어떤 이 전쟁이 다시 한번 또 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부터라도 주식이라는 무기를 지금 가지고 있지만 이 파생 상품 해외 선물 거래라는 해외 선물이라는 무기도 하나 더 가져보자 라는 취지로 이번 교육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이건 언급을 해드리고 갈게요. 자, 모의투자 대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아시다시피 여기 참가 신청 보시면은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딱 10일 남았네요. 열흘 남았는데 열흘 동안 이제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대회 기간은 보시면은 다음 주 수요일부터예요. 내일 모레부터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 내일 모레부터 시작이에요. 모의투자 대회. 그리고 약 3주 동안 4월 8일까지 그쵸? 이때 시작해서 4월 8일까지 하나, 둘, 셋 딱 3주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고 보시면은 대회 참가자 혜택 참가자 전원 교육 강의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1등 300만원, 2등 200만원, 3등 150만원 상당의 혜택이 제공된다. 참가자 혜택을 보시면은 2016년 대폭락을 대비한 지수 하락 시 수익을 낼 수 있는 ETF와 해외 선물 무료 교육 강의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은 무료 라이브 방송 참가와 모의 투자 거래 횟수 충족 시에 100만원 상당의 혜택이 무료로 확정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모의 투자 대회를 통해서 참가 신청을 해주시고 이제 모의 투자 거래만 활발하게 해주시면은 이제 모의 투자 대회가 마치고 나면 100만원 상당의 혜택이 제공된다 라는 부분 꼭 참고를 해주세요. 이제 참가 신청 방법 같은 경우에는 밥TV 로그인 하셔서 밥TV 네이버에 치셔서 회원가입 하시고 무료입니다. 뭐 돈 드는 거 아니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아이디 비번, 이름, 닉네임, 핸드폰 인증 한번 하시고 뭐 주소 뭐 그런 거 칠 필요도 없어요. 뭐 한 5분 정도면 충분히 가입 가능하시니까 가입하시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여기 딱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이 밥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여기 오스틴과 박노주 대표 이벤트 배너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주식처럼 계좌 개설하고 폰으로 매매를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박노주 대표님의 교육 강의 오늘 한번 아마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웬만하면은 이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거는 아마 조금 이따도 말씀드릴 건데 대표님도 아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한번 해보시면은 조금 이건 확실히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컴퓨터로 하시는 게 가장 좋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컴퓨터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자, 신청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배너를 이거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면 바로 이게 나와요. 여기서 이 마우스 스크롤을 밑으로 쭉 내리면은 여기 개인정보 동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이거 클릭해 주시고 신청하기만 누르시면 끝이에요. 네. 지금은 로그인 안 한 상태에서 눌러서 그런데 어쨌든 여기 배너 들어가셔서 이거 안 보이는데 다시 뒤로 가서 여기 배너 들어가셔서 패드도 가능하시죠. 네, 그럼요. 패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좀 넓게 보고 이 PC 환경, 컴퓨터의 환경에서 하는 게 가장 좋긴 해요. 왜냐면은 핸드폰이나 예를 들어서 뭐 패드로도 하셔도 되는데 패드로 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로 쭉 되어 있으면 되는데 뭐 와이파이 환경이 갑자기 끊기거나 만약에 주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순간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아야 되는데 갑자기 와이파이가 끊겨서 갑자기 핸드폰이 먹통이 되면은 잠깐 멈추면은 그 타이밍을 놓치는 거잖아요.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웬만하면 컴퓨터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개인정보 동의 누르시고 다시 한번 신청하기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된다. 그리고 이제 네, 모의투자 이제 대회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셔서 활발하게 매매, 이제 박노주 대표님이 진행하시는 매매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은 아마 금방 배우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진행되는 우리 박노주 대표님의 교육 방송 꼭 시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시드도 우리 박노주 대표님이 좀 잘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뭐 근데 시드는 사실 사람들마다 개개인의 우리 회원님들마다 편차가 있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의 투자를 진행해 보시면서 모의 투자로는 어쨌든 가상의 머니로 진행을 하니까 모의 투자로 진행을 해 보시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아 보시고 그러면 한 2주, 3주 정도 진행을 해보시면은, 이 정도 시드로 진행을 하면은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게 감이 잡히실 거예요. 네. 주식도 사실 뭐, 100만원, 뭐 50만원, 뭐 200만원 이렇게로 소액으로도 시작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액으로도 충분히, 너무 소액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적은 시드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전 본격적으로, 네. 교육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생상품 기초부터 이 중동발 위기 실전 투자 전략까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파생상품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거죠. 파생상품 하면 왠지 뭔가 복잡해 보이고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마디로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어딘가에서 파생되어 나온 상품이다. 예를 들어서 사과가 이 기초자산이에요. 주식 또는 뭐 코스피 또는 나스닥 지수 또는 국채, 미국채 그리고 또는 원자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유가나 금이나 은, 뭐 구리 이런 거를 사과라고 하면은 이 진짜 물건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되는 맞춤형 계약이다.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과 다음으로 사과잼이나 사과 주스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 사과 가격에 따라서 사과잼이나 사과 주스도 가격이 변동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사과 가격에 따라 값이 변하는 상품이 파생 상품이다. 그러니까 주식이나 지수, 채권, 원자재 같은 이 진짜 물건의 가격이 올라타서 만들어진 계약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거구나 정도로 봐주시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좀 가려지는데 여기다 냅두고, 자 파생 상품의 주요 특징 한번 보시면은
계약이라는 단어를 써요, 보통. 주식은 그냥 몇 주 매수 또는 몇 주 매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한 주, 주식은 한 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파생상품 또는 선물에서는 계약이라는 단어를 써요. 단위가 계약이에요. 1계약 또는 2계약 이런 식으로 3계약, 4계약, 5계약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한 주, 주식으로 치면은 두 주, 세 주, 다섯 주, 여섯, 10주 이런 식으로 이게 이 단위가 계약으로 된다 라는 부분 강조 한번 드리고요. 이 계약이란 이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을 기반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계약이나 증권 형태의 상품이다. 그쵸?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주식이나 채권, 환율 또는 금리 등등 이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 선물, 옵션, 스왑 등이 대표적인 예시이고 이 가격 변동 위험을 회피하거나 또 투기의 목적으로 활용이 된다. 한마디로 회피, 해칭이죠. 우리가 지금 이거를 배우는 이유,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은 이 위험을 회피하거나 또는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투기, 투자, 투기 또는 투자죠. 투자 목적으로 활용되는 상품. 다양한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원자재나 주가, 지수, 금리, 통화 등등등이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 자, 파생상품의 종류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선물과 옵션 그리고 스왑 이렇게 있는데 하나하나씩 천천히 한번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선물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선물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해외 선물이니까 옵션이나 뭐 스왑도 있는데 이것도 간략하게 또 이게 무엇인지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는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선물을 위주로 좀 깊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 일단 옵션 말고 선물은 좀 마지막에 할게요.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와프. 스와프면 스왑이죠. 바꾼다. 너 거와 내 거를 바꾼다. 교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환. 주로 이 스와프는 좀 가려지네. 내려야겠다. 자, 스와프란 말 그대로 교환, 맞바꾸기. 이거는 주로 금리나 이 기축통화를 바꿀 때 씁니다. 이렇게 이 밑에 보시면은 주로 금리나 통화를 교환될 때 사용되며 이 양쪽 모두에게 더 유리한 상황을 창출하는 전략적인 맞교환이다 라고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참여자 A와 참여자 B가 있죠. A 같은 경우에 A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변동금리가 좀 불안해서 이 고정금리를 또 바꾸고 싶어. 근데 반대로 상대방 참여자 B는 고정금리가 고정이 되어 있어서 좀 답답해. 나는 변동금리로 바꾸고 싶어. 하면은 둘 다 이 니즈가 충족이 되는 거죠. 상대방과 내가. 이게 양쪽에 합의가 되면은 스와프 교환을 한다. 그렇죠. 계약 조건을 그냥 바꾼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이 맞춤형 계약이다. 이 정도로만 좀 봐주시면 개념을 잡아주시면 돼요. 이거는 말 그대로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나 통화를 바꿀 때 쓴다. 이거 강조해 드릴게요. 이렇게만 봐주시면 돼요. 스와프.
스와프를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용하진 않죠. 그렇게 주로 뭐 옵션이나 뭐 선물, 뭐 ETF, ETN, 뭐 주식 이런 걸 많이 하지 스와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쓴다.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그 점만 참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좀 짧게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옵션 한번 말씀드릴게요. 옵션은 조금 다른데 왜 이래? 네. 무조건 이행할 의무가 아닌 이제 말 그대로 나를 위한 선택할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좀 개념이 어렵긴 한데 근데 한번 좀 들어보시고 예를 들어서 좀 궁금하시면 또 유튜브 다른 것도 아니면 뭐 챗 GPT나 제미나이 쪽으로 물어보셔도 충분히 또 보충 설명이 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콜옵션과 풋옵션이 있어요. 그쵸? 콜옵션은 말 그대로 가격이 오를 때 살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권리. 주식은 그냥 매수하면 끝이잖아요. 그쵸? ETF도 사면 끝이잖아요. 그쵸? 말 그대로 그냥 산다. 이런 개념인데, 이건 권리예요. 콜옵션은 살 권리, 풋옵션은 매도할 권리, 팔 권리. 비율을 보시면은, 이건 비유가 좀 잘 될 것 같은데, 아파트 분양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프리미엄. 그리고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증서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험 증서. 자, 콜옵션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아파트 값이 분양가보다 떨어졌다. 내가 살라고 했던 아파트 분양권이 내 생각보다 떨어졌다. 그러면은 선택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콜옵션을 매수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안 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분양권을 그냥 버리면 돼요. 왜? 굳이 비싸게 살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를 잡아주시고, 그러면 풋옵션은 자, 예를 들어 주식이라고 치면은 주식이 안 떨어지고 내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풋옵션을 샀는데 주식이 하나도 안 떨어지고 오히려 올라? 그러면 청구를 안 하면 돼요. 말 그대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나한테 유리하면 권리를 사용하고 만약에 불리하면 포기한다 라는 선택권이 있다는 게 이 옵션이라는 것의 핵심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쵸? 한마디로 내가 유리할 때만 계약을 이행할 권리다. 이렇게. 근데 무조건 좋지만은 않겠죠. 여기서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프리미엄 이거 권리는 공짜가 아니다. 보이시죠? 우리가 보통 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내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분양권을 살 때 피를 주듯이, 그쵸? 옵션을 살 때도 이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지불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 수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까요? 이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 수수료를 무조건 지불을 해야 된다. 이 수익이 나면 물론 대박이지만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면은 이제 그냥 이 프리미엄만 포기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손실은 내가 낸 돈, 예를 들어서 보험료나 이 분양권에 피를 주듯이 이 내가 낸 수수료만 내고
그 이상의 손실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된다 라는 것이 이 옵션 이 매수 쪽에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옵션 거래 최대 장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행사 포기, 이 권리를 내가 행사하지 않겠다, 내가 유리할 때만 이 권리를 행사한다 라는 개념만 잡아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나의 유리한 상황에서만 방아쇠를 당기는 절대적인 권력이다 라는 타이틀로 잡았는데, 시장은 항상 변화를 하죠. 그쵸? 방금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데, 콜옵션 상황에서는 아파트 값이 분양가보다 떨어졌다 하면은 굳이 비싸게 살 필요 없이 분양권을 포기하면 돼요. 버리면 된다. 만약에 매도, 내 주식으로 치면은 내 주식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랐다, 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 이 청구를, 내 주식을 그냥 안 사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만 포기하면 된다. 수수료만 내고. 그런 식으로 핵심은 나에게 유리하면 권리를 쓰고 불리하면 포기를 한다. 옵션의 진짜 무기는 바로 이 포기할 수 있는 자유에 있다. 하지만 치명적인 제약이 있죠. 시간 가치. 우리가 저번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잖아요. 만기일이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권리의 유효 기간이 있다. 이 옵션 투자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이론적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 가치, 타임 밸류. 유효지 기간이 지나면 종이 조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도 보험이 1년 뒤에 끝나고, 그리고 분양권의 입주 시기가 있듯이 옵션에도 만기일이 존재한다. 그쵸? 만기일이 존재하죠. 우리가 항상 말로만 많이 들었었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처럼 만기일이 있습니다.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이 옵션의 가치는 점점 줄어들어요. 이 아무리 훌륭한 권리라도 시간이 지나면 조기 조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옵션 거래에서 그래서 어려워요. 물론 이 해외 선물 말고 옵션 거래를 우리가 배워봅시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 옵션이라는 이 투자 상품보다 이 해외 선물이라는 투자 상품이 배우기 조금 더 쉽고 이해도 빠르고, 이런 식으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종이 조각이 되지 않아요.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 개념만 알고 계셔도 돼요. 여기서 물론 더 들어가면은,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은 뭐 여기 선물 옵션 이런 식으로 여기 이 선물 옵션 이 거래창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콜 옵션, 풋 옵션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오늘 파생상품의 이해 개념만 잡고 이 해외 선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갈 거니까 이 정도만 배우셔도 됩니다. 개념만. 오늘은 개념만 잡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스와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환, 스왑한다. 자, 다음으로 파생상품 거래 시 필수 주의 사항,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겠죠. 당연히 무조건 좋지만은 않습니다. 절대 주의사항은 꼭 숙지를 하고 하셔야 돼요. 물론 높은 위험도가 있죠. 파생상품 같은 경우는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고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주식보다는 조금 더 리스크가 있고 수익률도 더욱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 우리가 꼭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은 사실 물론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많은 시간 트레이딩 또는 이 이론을 공부하셔서 매매를 하셔도 되지만 굉장히 이 설계가 되어 있는 구성과 그리고 활용 방법이 엄청 복잡해요. 수압도 그렇고 물론 해외 선물도 그렇고 옵션 계약도 그렇지만은 옵션 선물도 특히 옵션이 꽤 많이 복잡해요. 네, 그래서 파생 상품 중에서는 옵션, 이 선물 옵션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 자, 거래 요건을 보실게요.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파생 상품을 거래하려면 사전교육 이수, 그리고 모의거래 이수, 그리고 파생 상품 계좌 개설, 그리고 기본 예탁금 납입. 그러니까 주식 계좌를 만드는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하긴 한데 절차도 살짝 더 많고, 그래도 한번 해놓으면 평생 쓸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렇게 모의투자 대회를 하면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사전 교육 이수라든지 모의거래 이수 그리고 계좌 개설까지 전부 다 해 놓으셔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요일날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 되잖아요. 기회는 뭐라 그랬죠? 준비된 자에게 온다. 정말 시장이 굉장히 변동하면서 정말 만에 하나 시장이 정말 이제 폭락을 하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있으면은 그때 이거 다 하려 그러면은 또 귀찮죠.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그냥 나중에 하지 뭐. 그러면은 그 하락 그대로 맞는 거예요. 반대로 이번 이렇게 교육 방송을 듣고 뭐 박노주 대표님의 교육 방송을 또 들으시고 이번 기회에 그래 이거를 이렇게 말이 나온 김에 이번에 교육을 들은 김에 이거를 다 좀 진행을 해놓자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정말 어떤 큰 변동이 오거나 정말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유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했어, 만약에. 그쵸? 이제 진짜 전쟁이 마무리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풀리게 되면 유가가 쭉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100불대에서 최소 60불대까지는 충분히 떨어질 거예요. 70불대까지. 그러면은 이 유가, WTI 유가 매도를 진입을 해서 이 주가,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상승은 온전히 먹고 수익을 내고, 반대로 또 해칭 전략을 통해서 이 유가의 하락에 베팅을 해서 매도 포지션을 진입을 해서 이중으로 수익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그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내 주식 계좌는 자연스럽게 오르고 있는데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유가 매도를 통해서 수익 실현을 크게 하고, 크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해칭이 전략으로 수익 실현을 현금을 벌으시면 그 현금 가지고 지금 이 상승하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종목에 불타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중 추가, 그쵸? 시드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무기를 2개 갖자고. 하나만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힘든 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2개를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이 양손으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한 손만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천차만별의 기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꼭 이렇게 사전교육이나 뭐 모의거래 이런 것 다 진행을 하셔서 박노주 대표님과 함께 우리가 모의투자 대회를 통해서 이 해외 선물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미리 좀 배워놓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가장 오늘 그리고 이번 교육 강의의 가장 큰 이 관통하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의사항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선물거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선물거래가 무엇이냐. 자, 선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시를 갖고 왔어요.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래의 가격을 찜한다. 자, 예를 들어서 배추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고 김치 공장을 운영하는 김치 공장 사장님이 있어요. 김치 공장 사장님이 B, 그리고 배추 농사를 짓는 분이 A라고 칩시다. A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김장철이 와서
이 배추 가격이 오를 것 같아. 이제 이 배추의 수요가 올라가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공급이 딸리면.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이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지금 미리, 오르기 전에, 지금 미리 이 배추 포기당 5,000원에 사기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농부한테 가서 내가 이거를, 지금 뭐 예를 들어 지금 가격은 3,000원인데 내가 뭐 나중에 배추가 5,000원이 되든 10,000원이 되든 나는 5,000원에 사겠다라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럼 정말 나중에 배추가 10,000원이 돼도 15,000원이 돼도 나는 5,000원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 이득이죠. 상당한 이득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리 가격을 고정해 놓고 불확실성을 없애는 게 선물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물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잘 샀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김장철이 다가오는데 생각보다 배추가 너무 많이 재배가 됐고 다른 지역에서도 내 옆에 있는 밭에서도 배추가 생각보다 엄청 나왔어. 그러면 과잉 공급이 되면은 이 배추 가격이 5,000원에서 더 떨어지겠죠. 그쵸? 만약에 배추 가격이 뭐 2,000원, 진짜 1,000원까지 되면은 나는 이미 5,000원에 사기로 계약을 했는데, 그쵸? 옆에서는 1,000원에 팔아. 또는 2,000원에 팔아. 그러면 나는 5,000원에 무조건 사기로 계약을 했으니까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이 개념을 잡을 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나중에 배추 가격이 더 오르더라도 이미 내가 고정한 가격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선물의 핵심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건 핵심은 이렇게 봐주시고 추가적으로 설명 더 드릴 거예요. 여기서 선물거래의 주요 개념을 보시면은 선물의 기초자산이란 이 선물 계약이 만기일이 되면은 만기일이 있다 그랬죠. 파생상품은 만기일이 되면 인도하기로 한 또는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한 이 상품 또는 자산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물의 기초자산이란. 그렇죠? 앞전에 보여드렸던 사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선물의 가격은 이 기초자산의 움직임에 연동되어 변합니다. 사과 가격에 연동되어 사과잼이나 사과 주스의 가격도 연동이 되는 것처럼 이 선물 계약의 기초자산으로는 보통 코스피 200 지수와 또는 뭐 나스닥 100 지수 같은 주가 지수가 있고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들 뭐 예를 들어서 원화가 될 수도 있고 엔화가 될 수도 있고 유로화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위안화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많은 통화들이 있잖아요. 통화 그리고 금 같은 귀금속 원자재 이게 농축산물 등 다양한 기술자산이 존재합니다. 생각보다 더욱더 많이 이런 것까지 된다고? 라는 품목까지 있어요. 자, 선물 상품의 종류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은 좀 키워볼게요. 이 주가지수가 있고요. S&P 500, 니케이 225, 코스피 200 등 금리, T본드, T노트, T빌, KDB, MSB 등 이게 있는데 보통 금리는 사실 대중적으로 거래를 하진 않아요. 보통 주가지수. 제가 지금 이렇게 밑줄 쳐놓은 걸 많이 합니다. 통화, 금리와 통화는 잘 안 해요, 사실. 네. 하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은 보통은 대중적으로는 많이 안 한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농산물도 있어요. 옥수수, 콩, 고무, 팥, 밀, 감자, 심지어 뭐 초콜릿을 만드는 뭐라 그러죠? 카카오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농산물도 있고요. 축산물도 거래가 됩니다. 선물로. 소, 돼지, 닭.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우리가 예시에서 봤던 것처럼 배추처럼 농산물 배추도 있겠죠. 그거에 빗대어서 축산물도 해당이 됩니다. 내가 소를 가격이 나중에 오를 것 같은데
뭐 10만 원까지 오를 것 같은데 소 한 마리에 예시로 7만 원에 우리 미리 내가 이 가격에 사겠다고 이 만기일 때 계약을 합시다. 이 축산물 업자와 함께 계약을 해서 그 가격에 고정을 해두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개념을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특히 원유,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이 원유 요즘 이 원유도 굉장히 많이 하고 난방유도 있는데 보통 지금은 원유를 많이 하죠. 사람들이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목재나 합판, 그리고 비철금속 중에서는 더 전기동, 아연, 니켈, 납. 여기서 전기동은 구리예요, 구리. 구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같은 말이긴 해요. 귀금속과 귀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구리와. 그리고 특히 금, 은, 백금, 구리, 주석, 알루미늄. 요즘 알루미늄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알루미늄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원유뿐만이 아니라 알루미늄도 이렇게 지금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공급 차질에 대한 이슈로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풀려. 그럼 원유도 떨어지겠지만 이렇게 알루미늄도 떨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런 해외 선물 상품 안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해서 미리 조금 반발이라도 빠르게 조금 생각을 하시면은 정말 수익을 현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많이 창출이 된다 라는 부분을 꼭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주식 선물 거래와 주식 현물 거래의 차이점입니다. 주식 선물 거래는 선물은 만기까지만 보유를 할 수 있고 주식 현물 거래는 무제한이죠. 상장 폐지. 주식 현물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식 거래예요. 말 그대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약간 그렇게 보유 기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주식 선물 거래는 선물은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다. 증거금. 선물 계약에 대한 이행 보증금의 성격으로 거래 대금의 약 10% 수준. 10만원짜리 상품을 내가 거래하고 싶은데 만원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거래는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주식 현물 거래는 주식 매입 대금을 미리 일부 지급하는 성격이 좀 크다. 주식 매입 대금을 미리 일부 지급하는 성격이 크며 통상 40%의 수준이다. 주식 매수일 포함 3일차에는 100% 납부해야 된다. 이 주식 선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가 굉장히 크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우리가 ETF를 생각해 보면은 레버리지 상품을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가 크죠. 지수 레버리지를 하시면은 3% 오르면은 6%가 오르는 효과를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고 하이리스크와 하이리턴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 주식 현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 40% 수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40% 수준으로 약간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 라는 차이점을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근데 주식 선물 거래와 현물 거래에 대해서 배우는 건 아니고 이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 정도로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선물은 지금 물건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미래의 어느 날에 얼마에 사고 팔지를 오늘 미리 약속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줄여볼게요. 좀 잘 볼 수 있게. 옆에도 좀 줄여야겠다. 잘 보이시겠죠? 좀 늘릴까요? 이 정도. 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상단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만나서 가격과 수량만 정하죠. 지금 내가 이 배추를 5,000원에 살게요. 그런 식으로 미리 매매 가격과 수량을 약속을 하고 한마디로 제가 방금 5,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한 달 뒤에 이 물건을 5,000원에 거래를 하자라고 도장을 땅땅땅 찍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미래, 앞으로 그 약속한 날짜가 되면은 그때 시장 가격이 뭐 10,000원이 됐든 7,000원이 됐든 뭐 3,000원이 됐든 4,000원이 됐든 무조건 그 5,000원 미리 매매 가격을 약속한 가격에 매매를 하는 거예요. 만나서 대금을 5,000원을 주고 그리고 그 반대의 사람은 배추를 하나 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돼요. 약간 다르죠, 주식이랑은.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 정도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결국에는 어쨌든 결국 돌고 돌아 선물은 이 미래 가격의 불확실성을 오늘의 약속으로 고정하는 거래이다. 이거는 한번 메모장에 강조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관통하는 주제예요, 오늘. 내릴게요, 여기. 이렇게. 그리고 위에서 밑에 보시면은 선물 매수와 매도의 손익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수익이 어떻게 나는지 한번 실전 사례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이 이미지 보시면은 이 중간에 여기 코스피 200 선물 보이시죠? 매수 그래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회원분들이 만약에 코스피 200 지수가 오를 것 같아서 여기 손익분기점 여기에 이제 매수를 약속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쵸? 만약에 지수가 내 생각대로 3200까지 320까지 올랐어. 그쵸? 이 정도까지. 얘가 여기 310이니까. 지수가 오르면은 이제 시장에서 320원 하는 물건을 미리 300원에 사겠다라고 약속을 한 덕분에 남들보다 200원, 20원 싸게 샀으니 그만큼 이익이 발생하죠. 그죠? 이것도 이렇게 쳐드릴게요. 위에 거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서 그쵸? 320원이 됐다 하면은 왜 이래? 이렇게 내가 300에 사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미래의 가치로 이제 그 후에 봤을 때 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320이 되면은 난 300에 샀으니까 20이 이득. 만약에 반대로 290으로 떨어졌다 또는 280으로 떨어졌다. 이제 시장에서는 280원이면 사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이 약속 때문에 300원을 결국 내고 사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20원을 비싸게 산 거죠. 280이면 살 수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20원을 비싸게 산 셈이니까 손실이 나는 구조이다.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좀 어렵긴 해요. 그래도 오늘은 개념만 잡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물이 이런 개념으로 진행이 되는 거구나. 그쵸?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매수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랑 똑같습니다. 이겁니다.
결론은 내가 매수를 잡았으면 어쨌든 얼마에 사기로 계약을 했든 그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수익이 나는 구조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매도를 보죠. 매도는 아시죠? 영어로 말하면 매수는 롱이에요. 영어로 매도는 숏입니다. 이게 R이 붙어야 되네요. 다음 매도로 한번 볼게요. 방금 매수를 봤으니까 매도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자, 만약에 지수가 정말 떨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지수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우린 매도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쵸? 난 지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300포인트에 매도 약속을 했다. 여기 300을 기준으로 300에 매도를 했다 라고 치면은 지수가 여기 보시면은 이쪽으로 올라가죠. 이거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죠. 이 매도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여기는 매도로 이게 떨어지면은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 여기 보이시죠? 290, 여긴 310. 그러니까 이쪽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인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수가 290으로 떨어졌다 하면은 이 시장에선 290원짜리 물건을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 이 300원에 매도 약속한 덕분에 300원에 팔 수 있는 거죠. 남보다 110원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론은 하락장에서 수익이 나는 마법이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야죠. 그쵸? 반대로 310으로 오르면 내가 매도를 걸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310원에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우리는 300원에 팔아야 되잖아요. 이걸 310원에 팔 수 있는 것을 우리는 300에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300원에 팔아야 되니까 손실이 발생한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손실이 발생할 때 계속 홀딩하면 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만기일이 존재한다고 했죠. 선물은. 그쵸?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매도인데 지수가 계속 올라갔어요. 만약에 손실 구간이야. 근데 만기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매도가 계속 안 빠져. 그러면 이제 만기일에는 무조건 강제 청산이 되기 때문에 모든 포지션이 없어져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포지션들이 그 날 똑같은 시간에. 그래서 막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굉장히 변동이 큰 거예요. 그날 그 시간 똑같은 날에 강제 청산이 되기 때문에 수익이 났든 매도가 됐든 손실이 났든. 물론 그 전에 팔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정리를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조금 더 존버를 해봐야겠다.
주식은 존버를 하면 되잖아요. 손실 보면. 그쵸? 존버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버티기를 들어가면 되는데, 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든 스왑이든 파생상품은 이 만기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무조건 정리를 하셔야 된다 라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 개념만 잡아보시면 됩니다. 선물은 만기일이 존재한다. 이 두 가지만 개념을 잡아가시면 오늘 다 배운 겁니다. 오늘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의 리스크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이 내려갈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양방향성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우리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거는 그래도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할게요. 선물 거래는 미래의 거래 가격을 지금 시점에서 미리 정하는 계약이다. 자, 매수, 롱. 매수는 기초자산 가격이 약속한 가격보다 상승할 때 수익이다. 반대로 매도는 기초자산 가격이 약속한 가격보다 하락할 때 수익이다. 네. 포인트. 공매도와 유사한 효과다. 개념을 그냥 공매도랑 똑같진 않은데 유사한 효과를 낸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주식으로 빗대었을 때 그런 식으로 개념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선물의 기본 개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거는 현물 거래와 선물 거래의 차이점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현물. 자, 현물의 정의는 즉각적인 자산과 대금의 교환이다. 선물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래 특정 시점의 가격 약속 및 계약이다. 예시를 보시면 주식과 부동산 등이 있죠. 그쵸? 주식은 현물이다. 이 정도. 자, 선물은 뒤에 선물이 붙은 것들. 지수 선물, 원유 선물, 금 선물, 선물 옵션, 원자재, 통화, 그리고 뭐 가축 뭐 이런 것도 있었죠. 네. 농산물, 축산물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선물에 해당이 된다. 파생 상품이다. 보유기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과 부동산은 내가 원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들고 있을 수 있죠. 그쵸? 근데 선물은 특징이 만기일이 존재한다. 정해진 날짜에 강제 청산이 된다. 하지만 만기일까지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중간에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주식처럼. 내가 원할 때 정리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손절가를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다음에는 자동으로 손절이 되는 스탑로스 기능이 충분히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주식의 지정가, 그쵸? 하지만 만기일이 존재한다 라는 특징만. 위험 수준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낮아요. 근데 레버리지를 너무 크게 땡기면은 수익과 손실이 극대화되겠죠. 그리고 강제 청산의 위험이 있다. 하지만은 우리 박노주 대표님의 교육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저녁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난 교육 방송에서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목표가가 있어요. 하루에 그 목표 가격까지 수익을 내면은 딱 끊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수익 많이 냈으니까 조금 더 해볼까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식에서도 뇌동매매라고 하잖아요. 그 뇌동매매를 확실히 막을 수 있다. 주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저의 의견을 듣고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 대응 전략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는 것처럼
이 해외선물 투자도 우리 앞으로 박내주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함께 길잡이로 보시면 돼요. 주식처럼 저를 길잡이로 삼고 지금 매매를 하시는 것처럼 이 해외선물 같은 경우에는 박노주 대표님을 길잡이로 삼으시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도거래와 선물거래가 있긴 해요. 이것도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선물거래, 이 오른쪽에 흰 색깔 부분에 있는 것이 선물거래고, 이 왼쪽 약간은 짙은 색깔로 배경이 되어 있는 곳이 이 선도거래예요. 선물거래를 좀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선물거래 특징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표준화된 계약이다. 거래소가 정한 엄격한 규격에 따라간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이러한 이제 선물거래 계약은 이제 구매자가 미리 정해진 날짜와 가격으로 특정 자산을 구매하고 판매자가 판매하도록 의무화가 무조건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표준화라는 것에는 계약 규모와 만료 날짜, 그리고 그 자산의 품질, 예를 들어서 농산물 또는 축산물, 배추를 사는데 내가 미래에 사기로 한 그 날짜에 배추를 받아보니까 배추의 신선도가 완전 꽝이야. 그럼 안 되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예시를 든 거고, 자산 품질도 역시 포함이 돼서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이 자산의 유동성이 굉장히 높고 이 거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넓게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시장 및 거래 장소를 보시면은 장내시장, 그리고 중앙 집중형 공개 거래소다라고 적혀 있죠.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국내 주식으로 치면은 이 거래소예요. 이거 똑같이 이런 거래소에서 거래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장내시장, 공인된 거래소, 시카고 상품거래소라고 많이 하는데 또 그 외에 다른 거래소도 있지만 보통 널리 알려진 곳이 시카고 상품거래소다. 거기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진행이 된다 라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가격 및 평가를 보시면 1일 정산, 매일 손익 반영, 그리고 매일 손익이 반영된다.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소가 상품의 수량, 품질, 만기를 미리 딱 정해놓은 표준화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규격에 맞춰서 컴퓨터 또는 핸드폰으로 클릭만 하면 돼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가격이 알아서 다 정해져 있고 그 가격에 맞는 호가에 맞춰서 나는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면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안정장치, 가장 큰 장점 같은 경우에는 선물 거래는 거래소가 이 중간 다리에서 보증을 선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누군지 몰라도 이 거래소의 청산소가 청산 시스템이 결제를 보장해주고 매일매일 손익을 정산하는 1일 정산 제도가 있어서 상대방이 도망갈 위험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 이런 말을 드리냐? 선도거래는 그에 반대라서 그래요. 선도거래는 사실 우리가 할 일은 거의 없어요. 이거는 정말 진짜 실제로 만나서 하는 거라서요. 우리는 이 선도거래가 이런 거구나 라는 개념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도거래는 비표준화, 당사자 간 맞춤형 계약, 그 말인즉슨 우리끼리의 사적인 약속이에요. 선물거래는 규격화된 표준화된 거래소에서 거래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1대1로 우리가 1대1로 그냥 구두로 합의를 해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장외 상품, 한마디로 당사자끼리 온라인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당근거래 오프라인으로 하죠.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당사자끼리 직접 만나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네. 정해진 규격도 없어요. 그래서 사고 싶은 수량이나 내가 이 물품을 받고 싶은 인도의 날짜 또는 가격 같은 것을 둘이서 합의만 하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맞춤형 계약이다 라고 개념을 잡아주시면 돼요. 이러한 장점도 있지만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계약을 했는데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누가 보증도 못 해줘. 난 이거 샀는데 누가 보증도 못 해줘. 그쵸? 아니 도망갔는데 어떡해. 만약에 만기일에 그 사람이 왔다 쳐도 아 나 미안한데 돈이 없어. 그래서 미안해 나 이거 못 살 것 같아 하고 도망가 버리면 내가 거래하기로 한 그 날짜까지 이 상품을 만들고 뭐 품질 유지를 하고 배송까지 해서 갖고 왔는데 현장에 나 돈 없어 하고 그냥 전화로 얘기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면 그 보장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것을 우리는 거래 상대방 위험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 할 일은 없어요. 선도 거래는. 개념만 잡아주시면 돼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차이점을 알려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식으로 선도 거래는 오프라인으로 거래는 하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누가 중간에서 이렇게 보증을 서주지도 않고 그 상대방이 도망갈 리스크에서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건 정말 오프라인으로 거래를 하는 한마디로 기업 대 기업끼리 거래를 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선도 거래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1시간이 지났는데 말씀드릴 기초 교육들은 끝났어요. 파생 상품의 이해에 대해서는 끝났는데 자, 이거는 제가 그냥 제가 따로 만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해외 선물 모의 투자를 통해서 앞으로 배워야 되는 게 뭐냐. 지금 현재 시장을 빗대어서 실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전략, 이 세 가지 매매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전술 레이더라고 제가 적어봤는데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미국의 분쟁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고 아직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거든요. 여기가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위협, 그것에 따른 유가 폭등과 글로벌 증시의 공포. 이제부터 지금까지 배운 이 파생 상품의 기초 교육을 진행했고 또 앞으로 진행될 박노주 대표님의 이 해외 선물 기초 교육 강의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이 글로벌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자, 실전에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유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이거 유가를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유가 차트를 보시면은 이거 보세요. 일봉 차트인데 60불대 하던 게 지금 100불까지 올라갔어요. 40%가 올라갔다는 거죠. 이렇게 전쟁이 났다 얘기가 들려오자마자 우리가 이 사실관계를 물론 확인해야겠지만 확인을 하고 나면은 바로 원유 콜옵션 또는 원유 매수를 통해서 해외 선물로 이 원자재 선물을 통해서 매수를 하면은 그쵸? 주식시장은 떨어지는데 반대로 유가가 올랐을 때 매수를 통해서 이 해칭을 할 수 있는 거죠. 유가 폭등의 위기를 수익으로 바꾸는 WTI 콜옵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매수라고 보시면 돼요. 파생 상품 해외 선물 매수. 그쵸?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및 위전 시설 타격으로 인한 국제 유가 폭등의 위협에서 우리는 원유 선물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빠르게 생각을 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WTI 원유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주식계좌는 빠지지만 이 선물 계좌에서는 수익을 보는 이 해칭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그쵸? 반대로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원유의 상승에 베팅을 하는 것도 있지만 지수가 떨어졌을 때 나스닥도 떨어졌잖아요. 국내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 지수들이. 이 지수들이 확실히 전쟁이 발발했네 진짜? 그러면 지수들이 확실히 빠지긴 하겠다. 그러면은 지수 거래 있죠? 해외 선물 지수 거래, 나스닥이든 코스피든 지수에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 글로벌 패닉 셀링으로부터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매도 포지션의 방패 역할. 전쟁 공포의 확산으로 인한 전 세계 증시의 급락과 이 패닉 셀링에 대한 해지 전략, 전술적인 행동, 보유 주식을 헐값에 파는 대신 자 코스피 200 또는 S&P 500의 풋옵션, 옵션 말고 한마디로 매도를 사는 거죠. 매도 포지션을 산다. 매도 포지션을 진입한다. ETF로 생각하면은 인버스를 매수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하지만 인버스 ETF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 이후에는 대응을 할 수가 없다. 말씀드렸죠. 이 해외 선물은 24시간 대응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모든 것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23시간 거래가 가능하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선물을 지금 배워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해칭 방어 전략을 우리가 수익을 상쇄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 개념을 우리가 머릿속에 항상 넣어두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주식 계좌의 손실을 매도 포지션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으로 방어하는 해칭 전략, 해칭의 효과, 완벽한 보험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이건 금이에요. 금 선물도 우리가 트레이딩을 통해서 해칭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 자, 지정학적 위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고조될수록, 자,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금 선물 또는 은 가격이, 현물 가격도 그렇고 선물 가격도 그렇고 얼마나 올랐죠? 아시죠? 워낙 유명하니까. 그때 우리가 만약에 정말 해외 선물이나 이 금, 해외 선물을 통해서 이 금 차트에서 매수를 진입을 했다. 1계약만, 한 주만, 예를 들어 한 계약만. 그러면은 그때도 지수가 빠졌었는데, 그때는 확 빠지진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하게 우상향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꾸준하게 우하향을 하지만은 우리는 금 선물을 매수를 해서 오히려 수익을 또 가져갈 수 있는, 그쵸? 우리가 현물을 사기엔 좀 어렵잖아요. 보관도 어렵고 이 자금이 굉장히 막대하게 드는데, 해외 선물을 통한 이 선물을 통한 거래를 하면은 그보다 훨씬 더 작은 금액으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 현물, 실존하는 금이 없더라도 이 지수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전쟁 공포로 인해서 금 가격과 그리고 원유 이렇게 우상향 랠리를 현재 가격으로 찜해서 자본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수익 창출을 노릴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오늘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해칭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은 물론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쵸? 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기회를 조기에 알고 그리고 미리 준비를 해놨더라면, 그쵸? 이 유가 최소 우리가 60불대에서 바로 못 잡았어도 한 80불까지 올라왔을 때도 이거 확실히 전쟁이 조금 길어질 것 같다, 조금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은 일단 90불까지는 최소 올라가겠지? 그러면 80불에 원유 매수를 해서 90불까지만 보자, 90불에 빠져나오자 라고 생각하면은, 그쵸? 지수가 주식 계좌는 빠졌는데 이렇게 원유 선물 트레이딩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수익을 내면은 오히려 이제 물타기를 할 수 있는 종목 비중을 현금을 확보하는 거고, 그쵸? 버틸 수 있는 시드를 만들 수 있잖아요, 주식시장에서. 그런 식으로 이러한 무기들을 배워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쵸?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현재 시장 상황에서 이렇게 실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자세한 매매 방법과 그래서 해외 선물 어떻게 해야 하고 모의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오늘 저녁 밤 9시 박노주 대표님의 교육 방송 꼭 시청하셔야겠죠. 네, 저는 오늘 약간의 이론적인 얘기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전문가님은 또 굉장히 실력이 좋으신, 또 경력도 많으신 전문가님이 따로 계시니까 밤 9시에 일정 다 보시고 퇴근하셔서 집에서 저녁 드시고 천천히, 이게 해외 선물을 거래는 낮에는 오스틴 전문가가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아줬는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방법을 배워보면서 이제 모의 투자 대회 신청하시고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이번 이 기회가 지금 안 올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앞으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있을 거예요. 절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자, 이 모의투자 대회를 통해서. 그리고 모의투자 대회도 하면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회 참가자 혜택, 무료 교육 강의와 100만원 상당의 혜택까지 우리가 한번 받아보자.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거래 횟수만 충족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시는 참가 신청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은 모바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참고를 해주시고, 참가 신청은 PC로만 가능하시니까 집에 도착하셔서 또는 뭐 평일에 주말이든 팝TV 로그인 하셔서 이제 상단에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아까 배너 누르시고 신청 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동의 신청하기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신청하기 하시고 1588-9659번으로 전화하셔서 저 이제 모의투자 대회 밥TV 홈페이지에서 신청했어요. 이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저녁에 있을 교육방송 꼭 오늘 강의 자료랑 함께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까지 올려드릴 거고요. 오늘 교육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이제 내일 또 현재 국내 증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마지막 교육 진행할 예정이고, 오늘 그리고 수요일까지 저녁에 진행되는 박노주 대표님 교육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과 내용들은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인사드릴게요, 오전에.